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에는 제가 왜 행동관상학을 하게 됐는지 그 계기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공이 행정학의 형사정책 분야입니다. 제가 학위 논문을 쓸 때 형사정책이다 보니까 범죄론이라든가 여러가지 과거의 형사사건을 다루는 어떤 정책을 많이 좀 공부를 하고 찾아보게 됐는데요. 18세기인가 이태리에서 이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즉 범죄자들의 행동 특징을 분야별로 잘 정리를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또 예비 범죄자를 색출한다든가 또 범죄를 방어한다든가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꽤 그때 당시에 흥미롭게 제가 책을 보고 자료를 살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당시 제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남대문 경찰서나 동대문 경찰서 그런 그 경찰서를 많이 좀 드나들었습니다. 일선 수사관들의 이야기를 많이 참고를 해야 될 일이 좀 있었죠. 그런데 당시 수사관들이 수사하는 어떤 그 방식이나 또 분석법 이런 것이 이태리에서 과거에 정리를 했던 그런 범죄인의 행동 특성과 유사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과학으로는 조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과학수사 그러는데 그 과학수사는 각종 분석이라든가 기법 또는 기계적 어떤 그 시스템이 많이 적용이 되죠. 근데 일선 수사관들의 눈썰미는 그와는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안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근데 외부 침입 흔적은 없다. 그러면 일단 수사관들은 가족한테 혐의를 좀 두는데 갑자기 집안에서 그렇게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 대개 가족들은 좀 넋이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빠져가지고 속된 말로 좀 다들 어벙해지는 거죠. 그래서 슬퍼할 겨를도 없고 다 좀 멍청한 상태로 있는데 그때 유독 슬프게 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자부터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이고 뭐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서 뭐 땅을 치고 우는 것조차도 사실은 정신이 온전히 좀 있어야 그런 액션이 나오는데 가족이 갑자기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나머지 가족들은 정말로 정신이 없고 얼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런데 유독 슬피 울고 뭐 땅을 치고 뭐 말을 해가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그렇게 우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자기 의식이 있는 것이고 본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확률이 높다라는 그것이 일선 수사관들의 견해입니다. 이런 거는 과학수사로는 좀 한계가 있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 주먹구구식 수사는 아니고 이거는 오래된 수사관의 눈썰미에 따른 감의 수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관상이라든가 감의 수사 이런 것이 최근에는 점점 더 개량화됐다고 그럴까요? 체계화됐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만들어진 어떤 그 수사 기법이 바로 프로파일링입니다. 굉장히 전문적으로 파일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이제 프로파일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프로파일러들은 수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피의자들의 그 말투, 자세, 동작, 몸짓을 보면서 어디서 지금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어디서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다. 어딘가는 자기 상상을 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내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입니다. 프로파일러들이 피의자를 면담하러 들어갈 때 한 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보통 한 3분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대화를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누구라도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오늘 날씨 참 맑죠? 네,
맑은 날 날씨 맑죠 그러는데 무슨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또 뭐 비가 오는 날, 또 뭐 더운 날, 또는 뭐 주변 이야기, 신변 잡담 그런 것을 해가면서 이 사람의 그 말투라든가 동작이라든가 눈빛이라든가 태도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 분석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럴 때는 이런 동작이 나온다, 이럴 때는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럴 때는 또 이런 습관이 있다. 그래서 뭔가 거짓 반응, 뭔가 꾸며낸 상황 그런 것이 누적이 되는 거죠. 파일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쪽을 다시 집중적으로 또 캐 들어가는 거죠. 한 3시간 정도를 그렇게 얘기하고 그 자료를 다시 수사관들한테 넘기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은 제가 볼 때 옛날 이태리의 그 범죄자들의 특징을 유형별로 정의한 거, 또 제가 주장하는 행동관상, 또 이것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사기법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수사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거짓말 탐지기를 쓰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거짓말 탐지기는 자신이 거부하면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거짓말 탐지기는 아주 좀 교활하다 그럴까요? 그런 전문 범죄자들은 간단히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반응, 진실 반응을 대답해서 체크하는 건데 어떤 그 뇌라든가 뭐 심장의 박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거짓 반응, 진실 반응을 잡아내는 게 거짓말 탐지기인데 설사 수갑을 차고 있다 하더라도 대답을 하는 순간에 손톱으로 자기 손등을 찍어 누른다든가 허벅지를 꼬집어 비튼다든가 이런 스스로에게 통증을 가하면 사람의 신경이라든가 두뇌라든가 그것이 통증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하든 정말을 하든 이게 엉망이 돼버립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조금만 기계적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요 대답하는 순간에 자기가 통증을 유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반응이 육체적인 고통이라든가 육체적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없을 때 순수하게 대답을 할 때 이것이 거짓 반응, 진실 반응이 나오는데 자꾸 자기를 꼬집어 뜬다든가 비튼다든가 손톱으로 누른다든가 피가 나게 핥힌다든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대답을 하면 거짓말 탐지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과학수사 또 과학적 기법이라는 것이 본인의 동의 내지는 협조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영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파일링 기법이 들어가고 프로파일러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행동관상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주장하는 행동관상이죠. 그래서 제가 약 한 15년에서 20년 전부터 나름대로는 이걸 정리를 했는데 더 깊이 따지자면 제가 그 학위 논문 쓸 때 제가 그때 학위 논문을 거의 국내에서는 최초로 범죄 피해자 보상제도, 범죄 피해자를 왜 국가가 보상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거는 뭐 형사정책 강의가 되니까 그거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그때부터 제가 피해자학이라든가 뭐 범죄론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이태리에서의 시도 또 그때 논문을 쓸 때 수사관들이 어떤 감으로 또 어떤 판단으로 수사를 접근하는지 그런 것을 보고 또 요즘 와서는 프로파일러들의 활약을 보고 제가 이런 방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100% 맞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행동관상을 좀 약간만 참조하십시오.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런 배경 지식만 얘기하고 그친다면 이 방송 보는 분들이 너무 서운하시겠죠. 그래서 또 오늘 한 방송당 한 가지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입이 반듯한데 또 먹을 때도 뭐 똑바로 먹어요. 그런데 말을 할 때는 입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윗입술이 치우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윗입술뿐만 아니라 아래 입술까지 막 거의 입이 삐뚤어지다시피 그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돌파력이 강합니다. 어떤 난관이나 고난의 순간이 와도
또 위기의식이 자신한테 일어도 어떻게 하든지 돌파구를 찾아 나가는 그런 성향의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력이 굉장히 탁월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100% 문제 해결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돌파력이 강한 사람들은 남들이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방법을 찾아내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냥 일찌감치 포기했으면 별것도 아닌데 그냥 막 파고들다가 이거 잘못되면 엄청나게 무너집니다. 완전히 거기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시거나 뭐 사업을 하시거나 대행 관계를 맺으실 때 말할 때 입술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수평이 안 맞고 뭐 하여튼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건 뭐 의미가 없습니다. 입이 삐뚤어져서 말하는 분들 보면 아, 이분은 굉장히 돌파력이 강하구나. 그리고 굉장히 물고 늘어지는 힘이 강하구나. 그거를 참조하시고 단 그런 분이 실패를 하면 정말 크게 실패를 한다. 즉 이런 성향은 뭐 아니면 도예요. 굉장히 집요하게 강한 돌파력을 보입니다. 남들은 저 상황 끝났다라고 그럴 때도 또 뒤집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야구에서 9회 말에 10대 0으로 치다가 11대 10으로 뒤집는 그런 상황을 이런 분들은 연출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연출이 아니라 창출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시도가 실패했을 때 그 데미지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그만두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몇 배나 큰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등산에 비유해서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그냥 야트만 동네 뒷동산이나 좀 높더라도 설악산이나 이런 데까지 가는 거 하고 히말라야나 몽브랑이나 백두산이나 이런 꼭대기까지 탐험하는 분들 실패를 했을 때 어느 쪽 데미지가 더 크겠습니까? 높은 산이 데미지가 더 크겠죠. 입술이 삐뚤어지면서 말하는 분들의 특징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